나 때는 말이야.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가고 싶다. 네, 코로나19 끝나고 뭐 아주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초중 고등학생들이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고요? 아 라떼는 잘 가야 제주도였거든요. 이젠 해외가 됐어요. 놀랍네요. 제주도. 라떼는요? 네. 저희 속리산이었어요. 우리 그냥 경주인데. 경주. 예. 위에 사는 사람들은 경주로 내려오고 저는 부산이었기 때문에 경주는 지겨워. 너무 설악산 짜증나서 갔나? 설악산으로 올라갔어. 설악산. 고등학교 때는 설악산으로 갔었지. 예.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그때는 너무 신났어. 그럼요. 비행기는 네. 상상도 못했어. 그렇죠. 상상도 우리 못해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의 추억이 있잖아. 토암산 올라가면서. 네. 아유, 다들 전날 여기까지. 전날 뭘 했을까? 대체 어떤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가서 토했다는. 여기까지. 근데 뭐 대부분 국내 여행은 겪어봤어도 수학여행으로 해외를 간다? 예. 아, 이거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8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을 아무나 못 갔었다면서요. 아유, 그럼요. 저는 대학 내내 네. 해외여행 자율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 이게 그때가 1989년 1월 1일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된 거고, 80년대에는 관광 목적으로는 뭐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공무가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출장이라든지 학생 유학, 해외 취업 뭐 이런 건데, 정말 일반 국민들은 여권 발급 받는 것조차도 꿈이었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요즘 사실 대학생들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3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 이 관광 목적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사실 뭐 나가서 이렇게 보고 막 나라가 발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 해외여행 금지 정책이 국가를 고립시키고 국민의 안목을 떨어뜨린다. 이래서 막 이렇게 그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을 그 찰나에 해외여행 빗장을 풀게 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음악 큐! 손잡아. 별을 넘어서 그렇지. 우리 사는 세상 그날을 떠나 손에 손잡고 저는 저 88년에 임관 훈련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천에서 손에 손잡고에 맞죠. 손에 손잡고. 야. 야, 다 추억이 있죠. 뭐 추억이 전 세계인의 축제, 서울 88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맞아. 해외여행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올림픽 주최국으로 결정된 후에 그럼 바로 이게 풀린 건가요? 저희가 다 기억하죠. 아나벨타, 서울. 요거 그렇게 시작하죠. 난리 났었는데 말하지. 그때 저희가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자유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네네. 또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올림픽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외 여행을 이제 조건부로 허용이 됐던 건데 실제 요때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이때 내가 성인인데 일반인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에 나간다. 이건 무조건 만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그때 그렇게 허용이 됐었고 거기다 이게 관광 여권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50세였다가 87년이 되면 45세로 5살 떨어지고요. 88년 되면서 이제 뭐 40세 그 뒤로 뭐 35세, 30세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88년에 완전히 자유화가 됐냐 그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구나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 제가 89학번이거든요. 네. 89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연령 제한이 철폐됐어. 철폐가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네요. 그러네. 이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긴 하는데 이게 80년대에 만약에 제가 여권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이민 간 친척이 있다. 그러면은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 촌수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을 만나러 간다. 탈락! 어. 안 돼. 80년대에 해외 친척 보러 가는 것도 삼촌까지는 가능했어요. 초청해줘요. 하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초청자가 항공료, 숙박비 뭐 전액을 부담을 한다던가 또 방문자가 출국하기 전에 그 일정한 예치금을 은행에
이렇게 납입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4촌부터 8촌까지라도 촌수 제한 없이 친척을 만나러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미국에 나가는 항공료랑 숙박비가 그게 대체 얼만데 그걸 엄청나죠. 친척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뭐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못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집게나 3촌 정도면 그래도. 그죠. 근데 여기서 놀라기는 이르고요. 그 당시에는 재산 조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83년에는 해외를 떠나려면 만 5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200만 원을 은행 예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200만 그 당시 원이 200만 어느 정도 지금이야 뭐 200만 원. 당시 과장급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중산층 가구에 넉 달치 수입을 맡겨놔야 외국 구경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혼조회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사실상 반공 교육에 해당하는 소양 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됐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발전, 국제 에티켓 그리고 특히 공산권 주민 접촉 시 유의사항 이런 게 담겨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진짜 까다롭긴 했네요. 이럴 정도면 사실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공부적인 거, 유학 가는 거 이런 게 더 나은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유학은 아무나 가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거 아무나 못 가요. 그 당시 고등학교 성적 10% 상위 10% 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여권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단 한 번 여행 가능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수 여권이 아니라 단수 여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국을 위해서는 매번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만 했어요. 야.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네.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아마 요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 네, 그런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